네, 오늘은 경기도 남양주의 곽관용 당협위원장님을 모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프로필 화면 하나 좀 띄워주시죠. 네, 곽관용 위원장님이요. 국민의힘 남양주시 을 당협위원장인데요. 밑에서부터 보죠.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박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20년 시사저널에서 뽑은 차세대 리더 백인 정치 부문을 수상을 했고요. 현재 청년바람포럼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자, 남양주시에 관한 화면도 함께 띄워주시죠. 예, 남양주시는 1995년에 시로 승격이 됐고 지금 인구는 73만 명이고요. 읍면이 있는 도농 복합도시입니다. 그리고 선거구는 갑을병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는 곳입니다. 네, 오늘 곽관용 위원장님 오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지금 남양주가 요즘에 인구가 급격하게 팽창하다 보니까 지금 교통 문제가 제일 지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이런 추측을 하는데요. 네.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저희가 지금 우리 부회장님께서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인구가 73만에 달하는 도시이고 또 면적이 단일시 군구로 따지면 대한민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들 정도 넓은 커요. 예. 지역입니다. 대표적인 다핵도시고 그리고 경기도에서 서울과 아마 가장 가까운 도시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렇죠. 예, 제가 남양주에서 나고 자라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이제 다녔는데 제가 친구들이랑 얘기하면 남양주에서 왔다라고 얘기하면 되게 시골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요. 예. 저희가 보통 경기 북부라고 보통은 얘기하지만 위도상으로 보면 서울과 거의 이제 위도상 같은 그렇죠. 동부에 있는 붙어 있는 도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주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뭐랄까 그 위성 도시로서의 역할 자체도 제대로 이점도 잘 살리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그 핵심에 교통 문제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인데요. 그 광역 교통망 문제가 있고요. 예. 그러니까 수도권의 주요 위성 도시 중에 하나로서 서울과 연결되는 그 광역 교통망의 문제가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넓은 지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다핵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역끼리 연결되는 그 관내 교통망도 중요한데 그 부분도 상당히 좀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선 관내 교통보다도 우선 큰 게 서울로 지금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고 네. 이 서울과 연결되는 광역 교통 이 부분이 훨씬 더 큰 문제로 다가들지 않을까요? 아주 중요한 문제고요. 저희가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항상 교통 문제가 제1번 공약이 될 정도로 아주 오래된 문제입니다. 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 대중교통이 저희가 지하철이 사실 들어온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지역 내 불균형 문제가 얘기될 정도로 일부 지역에만 편중이 되어 있고 제 지역구 같은 경우도 얼마 전까지 거의 아예 그냥 그 별내 중앙선 하나 말고는 지하철이 없었는데 다행스럽게 최근에 이제 진접성 개통이 확정이 돼서 3월 달에 개통 예정이거든요. 그것도 3차례 연기가 되고 이제 겨우겨우 시운전을 지금 시작한 상태인데요. 요것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시외버스나 뭐 잠실 하나 말고는 서울의 전 지역으로 이렇게 다닐 수가 있어야 돼요. 잠실 하나 말고는 사실은 용이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이 많지 않아서 좀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큰 방향으로 봐서 지금 동쪽으로 나가는 강원도 쪽으로 나가는 지금 무슨 선이죠? 경춘선. 예, 경춘선 쪽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 강동, 이 잠실 쪽으로 빠져나가는 라인이 하나가 또 있고 큰 축이 지금 2개로 지금 형성이 돼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조금 더 다른 노선들도 좀 보강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일까요? 맞습니다. 제가 좀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 제가 저희 동네에서 학교를 종로구로 대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가려면 버스 2번 청량리에서 갈아타고 2시간 정도 아이고야. 네, 갈 때, 올 때 또 2시간. 이렇게 해서 진짜로 학교를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누구보다 체감을 하고 있는데 잠실로 가는 거는 비교적 잘 돼 있습니다. 오히려 강남권으로 가는 방법들은 여러 개가 있는데 제일 취약한 건 사실 강북과의 연결입니다. 제가 지금 학교를 다녔던 종로라든지 그다음에 뭐 강북구, 수유, 그러니까 도봉이랑도 아주 거리상 가까운데 대중교통을 타고 가려면 삥삥 돌아서 가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죠. 우선 필요한 게 지금 철도망보다는 이 대중교통 문제, 버스 문제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풀려나가야 될 거냐 이게 지금 남아 있는 문제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이제 또 저기를 하나 좀 살펴볼까요? 이 굉장히 인구가 벌써 70만이면 굉장히 급격하게 지금 팽창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지금 있는 이곳 안양 평촌도 상당 부분이 배드타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저희도 비슷한 문제고 제가 와이프가 안양 사람이거든요. 아, 예. 그래서 저도 안양 데이트할 때 많이 왔다 갔다 하고 했는데 아마 배드타운 문제는 남양주도 못지않게 예. 제가 느끼기엔 조금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이게 배드타운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 관내에 직주 근접이 안 된다. 직장과 주거가 맞습니다. 근접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쪽에 산업이 별로 지금 그렇게 많지 않은가 봐요. 얼마 전에 발표한 그 자료를 한번 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GRDP라고 GRDP 죠, 하는데 예. 얼마 전에 경기도 31개 시군구에 대한 GRDP 발표에서 남양주가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아이고야. 이게 이제 의미하는 건 저희가 거주 인구가 아주 늘어나고 있는 속도에 비해서 규모 있는 기업이 없어서 도시의 자족 기능이 떨어진다라는 의미거든요. 실제로 그런 수치들이 나온 거를 이제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고 제가 체감하기에도 저희가 지금 저희 3기 신도시 중에 왕숙 신도시가 들어가 있고 예. 제 지역구 내에는 진접 이지기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수용 반대 관련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이 설계 단계부터 보면 그 주택을 많이 수를 공급하는 데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도시에서 기본적으로 자족할 수 있는 어떤 대규모 첨단 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이 병행돼야 하는데 거의 저희 지역구 내에 있는 지금 택지지구에는 전무한 상황이라서 오히려 지금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 배드타운화가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를 건설할 때는 이 아파트만 지을 게 아니라 직장이 또는 그러니까 사무실이 들어올 공간도 막 같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런 대목들이 굉장히 취약한 모양이네요. 실제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별내동이라는 신도시인데요. 그 신도시에만 해도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최근에 그 건설해갖고 오픈한 게 한 4개 정도 됩니다. 남양주 전체로 한 13개 정도 지식산업센터가 있는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공실률이 한 50% 정도 됩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건 비전의 부재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예. 컨셉 있는 발전을 해야 하는데 이게 지자체의 문제인지 혹은 이제 지역의 국회의원의 문제인지 제가 뭐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난개발까지는 아니어도 정말 컨셉 없는 발전 계획들을 세워왔다. 그걸 저는 이제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각 지역별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발전을 우리가 이끌어 나갈 것인지 그런 정치적인 합의들이 지금이라도 조속히 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GRDP가 가장 낮고 또 공실률이 50%나 된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데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당장 거기 지금 시장이랄지 국회의원들이 나서야 될 텐데 네.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산업단지, 그러니까 첨단 산업단지에 관련된 발표들은 있었고, 그리고 지금 새로 저희가 왕숙신도시라든지, 지금 현재 막 그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는 다산신도시라든지, 그런 쪽에다가 지금 말씀드린 스마트 산업시티나 이런 것들을 유치할 계획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산업단지가 그동안 없어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해왔던 건 아니거든요. 일례로 저희 진관산업단지 같은 곳들도 있었는데 문제는 어떤 직종들을 어떻게 유치하고 그렇죠, 어떤 예. 어드밴티지를 줄 것이냐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계획들은 사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 지금 이미 구성되어 있는 산업단지들을 보면 산업단지 내에 있는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지역 내에서 그 고용을 창출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고부가 가치 사업들은 사실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있는 산업단지랑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굴뚝 있는 제조업에서 지금 굴뚝 없는 스마트 산업으로 전부 다 지금 바뀌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국가에서 또는 공공에서 시에서 건물을 주고 그렇다면 그 임대료를 대폭 낮춘달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세제 혜택을 준달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방안들을 인센티브를 주면서 발전을 시켜야 될 텐데 그런 구체적인 노력들이 안 보인다 이런 얘기네요. 지금 말씀 주신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30대의 지금 정치인인데 저희 또래들의 지금 구로공단이라든지 서울에 조금 비교적 싼 동네에서 조그맣게 스타트업이나 이런 업체들을 운영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훨씬 더 삶의 질은 사실 높거든요. 그렇죠. 신도시로 오면. 근데 이쪽으로 와라라고 할 만한 유인할 그 어떤 유인 정책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보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어드밴티지가 있지 않는 이상이야. 협력업체도 다 서울에 있고 고용을 하기에도 서울이 훨씬 더 좋은데 그 친구들이 그 어드밴티지를 버려가면서 남양주로 이사할 남양주에 새로 막 지어지고 있는 아주 깨끗하고 넓은
이런 지식산업센터로 이주할 이점이 있겠냐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런 대목들을 풀어내는 게 지방자치의 이 본령이라고 지금 할 수가 있는데 네. 결국은 지방자치의 경쟁을 통해서 우리 도시로 오라. 우리로 오면은 훨씬 더 잘 살게 해주겠다. 이익을 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지금 이런 그 선의의 경쟁들이 참 부족한 듯합니다. 네, 정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중요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포커싱을 해서 저희는 또 이중 규제 때문에 또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런 규제를 풀면서 예, 예. 그런 젊은 사업가들 또 고부가 가치의 어떤 유니콘 기업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들 그런 것들에 포커싱을 한 공약들을 좀 마련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모여가고 있습니다. 왕숙이니 다산이니 진접이니 계속해서 신도시는 팍팍팍 늘어나는데 그를 뒷받침할 만한 인프라들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혀 지금 준비가 안 되고 있어서 그런 속이 타는 이런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대목들 잘 풀려나가기를 좀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이 건물을 짓다 보면은 달랑 아파트만 지어서는 안 되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문화시설들, 복리시설들을 동시에 같이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건 기업하고는 또 별도의 문제죠.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신도시가 늘어나다 보니까 신도시를 중심으로 그 공공복리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나 또 분쟁들이 최근에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어떤 문화산업이랄지 뭐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이랄지 주민의 어떤 즐길 수 있는 삶과 이건 지금 저희처럼 베드타운의 문제를 갖고 있는 도시들의 경우에는 훨씬 더 절실한 문제일 수도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애초에 저희 별내동을 예로 들면요. 제가 살고 있는 별내동은 카페 거리가 아주 유명합니다. 분당의 정자동과 마찬가지로 카페 거리를 조성을 했고 또 그게 나름대로 지역에선 명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저같이 별내동에 사는 주민들은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저희 그 부지가 원래는 허가사항이 일반 창고 정도 들어올 수 있는 데였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도권 그 인접성이 좋기 때문에 물류창고로서의 가치가 꽤 높은 땅이 있었습니다. 근데 허가상 종합물류센터, 대형 물류센터는 들어올 수가 없는 땅이었는데 당연히 주민들도 좋아할 리가 없죠. 근데 거기에 일반 창고로 들어온다고 업체가 허가를 내고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진행을 하다가 이게 시민들이 좀 불만을 가지고 파보다 보니까 이게 물류센터였던 겁니다. 그래서 허가는 일반으로 받고 실제는 물류로 지금 운영을 하는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고 시민들이 정말 총궐기에서 투쟁에 나섰고 그게 벌써 한 2, 3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재검토하는 절차에 들어갔는데 그럴 정도로 시민들이 본인의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들에 관심이 많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동도 불사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신도시에 특히 젊은 사람들을 위주로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류창고라면은 그렇게 고용 여건은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큰 창고만 있고 짐만 좀 들고 나고 하고 나머지 이제 컨베이어 벨트로다가 자동화 시스템으로 거의 다 처리돼 버리기 때문에 물류창고가 사실상 덩치는 크지만은 고용 여건은 별로 없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민들이 이거는 우리 지역의 공공복리와 전혀 관계가 없는 정말 기업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그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또 이제 통학하는 길에 화물차가 지나다니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만을 강하게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허가 사항하고 실제 상황하고 이런 차이가 나면은 이런 갈등 같은 것도 이런 것들 지금 앞으로 잘 풀어야 되는데 시에서는 이 부분들 지금 잘 대응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시에서는 잘못이 없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이 허가를 내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검토할 게 없다라는 입장이었다가 저희 당도 포함해서 강하게 이제 총력 투쟁에 나서니까 최근에는 어느 정도는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떤 방식으로 좀 다르게 풀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여러 가지 허들들이 있어서 조금 진행되는 상황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 해결에 의해서 현직 국회의원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좀 답답한 지점인데요. 저도 현장에 나가서 처음으로 발언을 했을 때 이 문제는 정치적인 해법이 필요한 문제이고 그리고 주민의 이익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직 이제 민주당 의원이시니까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말씀까지 드렸는데 사실은 조금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불만들이 아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같으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지역구의 유권자들의 목소리인데 그렇다면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내면은 그거를 당연히 수용을 하고 그에 따라서 움직이게 마련인데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이권이 걸려 있을 수도 있고 아하. 또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부끄럽습니다만 지자체장과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 사이에 어떤 좀 갈등이 있군요. 갈등이 좀 있습니다. 아하. 같은 당임에도 불구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알력 관계들을 이제 자꾸 작동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일이 해결되는데 그게 걸림돌로 작용을 하는 거죠. 아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감사원이라든 저희가 감사원에 이제 공공 청구를 했거든요. 청원을 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역구 국회의원이면 이제 감사원에 전화를 해서 네. 좀 이런 게 들어가 있으니까 좀 신경을 써달라든지 관계기관에 좀 협조를 요청한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해법들을 본인이 가진 범위 내에서 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판단하기에 조금 여러 가지 다른 사항들 때문에 본질이 아닌 다른 사항들 때문에 뒤로 좀 밀린 게 아닌가라는 감이 있습니다. 아하, 그랬을 가능성이 크겠네요. 예. 주민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개입시켜서 일을 풀어가는 것은 공직자로서는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자세인데 이런 대목들에서 상당히 지금 크게 미흡하다고 지금 저희들이 볼 수밖에 없겠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그 분쟁이나 갈등들이 있을 수가 있고 도시가 발전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갈등들을 해소해 나가는 제도적인 시스템들 이런 것들은 얼마나 잘 갖춰져 있고 잘 활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본질적으로 정치의 그 가장 좋은 수단은 대화와 소통이라고 생각하기 그렇죠. 때문에 예. 주민들의 의견을 얼마나 수렴할 수 있는 채널들이 마련이 되어 있느냐 그것들이 사실 그 지역 정치의 어떤 수준을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사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좀 조례를 한번 살펴보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요. 예, 시조례. 시조례를 살펴보면서 이번에 창고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대규모 시민의 공공복리에 크나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어떤 사업이 전개될 경우에 과연 시민들이 이것들을 감시하고 또 의견을 낼 수 있는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저희가 이걸 보면 좀 용인시의 사례를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용인시에도 보라동에 비슷한 사례들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좀 스터디도 하고 자료도 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는 그런 조례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일정 사이즈 이상의 주민들의 복리와 연관되는 어떤 사업들을 진행할 때는 1회 내지는 2회 이상의 간담회를 주민공청회를 의무적으로 괜찮네요. 의무적으로 개최하게 되어 있는 그런 조례들이 있는데 저희도 사실 이번 기회에 한번 그런 것들을 추진하면서 그렇죠. 새로 조례를 만들어서 절대로 주민들의 어떤 동의 없이는 주민들의 삶을 위협할 수 있는 사업들이 진행될 수 없도록 하는 또 적어도 주민들의 의견을 듣도록이라도 하는 그런 제도적인 수단을 마련하려고 좀 노력 중입니다. 괜찮은 작품 같습니다. 곽 위원장님 지금 지난번에 총선에 출마하셨습니까? 출마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가오는 이제 총선이 아마 첫 출마이실 것 같은데 젊은 나이에 이렇게 지금 정치에 뛰어들으셨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뭘 하고 싶다라는 그런 소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좀 한번 밝혀 주시죠. 오늘 사실 제가 이렇게 오면서 조금 기분 좋게 왔습니다. 아까 제가 오면서 이제 부의장님 오프닝 드리면서 왔는데 저희 당의 모든 당원들은 오늘 조금 그래도 안심하는 아침이었어요. 그랬죠. 저는 또 정치학 전공자이기 때문에 또 세대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정치인으로서의 목표는 어떤 한국의 정치 문화 또 정치 제도를 조금 더 선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여할 수 있게 기여하고 싶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소망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물론 그 기성세대 또 저희 선배 세대님들의 지혜를 또 물려받아야 하겠지만 또 저희가 조금 더 세련되고 좋게 발휘할 수 있는 능력들과 방식들은 또 같이 융합해서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좀 일조하고 싶다라는 게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꿈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멋진 시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